반갑습니다. 어른들을 위한 공부방 성상원의 공사부입니다. 목요일이죠? 목요일은 사랑 공부방 시간입니다. 근데 공부에 앞서서 여러분들께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을 뭐라고 칭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요, 도반입니다. 네, 같이 수행하고 같이 공부하는 그런 친구란 뜻이죠. 그래서 저와 함께 공부하시고 수행하셔서 더 큰 행복, 더 큰 사랑, 더 큰 성공을 꼭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제가 도반으로서 이렇게 유튜브를 찍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같이 공부하는 주제를 던져 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도반님들께서는 도반으로서 후기도 좀 달아주시고 댓글도 좀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꽤 괜찮은 영상이라 그러면 주변에 좀 알려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아셨죠? 도반님들 부탁드립니다. 네. 자, 그래요. 그럼 우리 도반님들과 함께 사랑 이야기. 네. 우리는 왜 이별했을까? 저번 시간에 우리가 성적 관계 1편 했잖아요. 그죠? 오늘 2편 시작하겠습니다. 자, 작가는 말하기 좀 어려운 주제를 이야기해요. 어떤 거냐면 노부부의 성적 관용이에요. 자, 성적 관용이라는 게 문제죠. 그죠? 관용이라는 건 뭐예요? 베푸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양보하고 받을 거를 기대하지 않는 상태에서 무엇인가를 베푸는 거예요. 근데 성적인 것이 베푼다? 노부부? 뭔가 조금 복잡한 것 같고 감이 좀 잘 안 오실 거예요. 젊으신 분들은 그러실 겁니다. 예, 젊으신 분들은 당연히 내가 사랑하는 어떤 상대가 아직 건강하고 활기차고, 그리고 나 또한 건강하니까 어떤 성적 에너지가 쳐다만 봐도, 분위기만 맞아도 자연스럽게 발동이 될 수 있는데, 이 중년 이후의 노부부들, 또 어느 부분에서는 젊은 부부 중에 일부 어떤 성적 기능을 할 수 없거나 아니면 정신과 몸이 어떤 상황적으로 안 좋을 때, 네, 그럴 때 상대편한테 성적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그것을 어떻게 반응을 해줘야 되는 것인가? 근데 이것을 외면하게 되면 사실은 죄책감이라든지 아니면 부부관계의 어떤 존속, 이거에 대해서 조금 불안정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거에 대해서 응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럴 때는 사실은 어떤 성적 관계, 부부 관계가 그렇게 즐겁지 않죠. 그럼에도 그것을 해주는, 네, 그 상황을 우리가 이 연민적 섹스라고 합니다. 연민 섹스. 네, 그래요. 실제 이런 경우는 많이 상담 사례에도 잡힙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너무너무 자주 아프고, 예, 그리고 성적으로 기능을 못 하는데 자꾸 요구는 하고, 근데 만족은 하지 못하겠고, 근데 남편은 너무너무 사랑은 하고, 예, 이러면서 이 내적 갈등, 그 다음에 또 육체적인 어떤 공허함, 이런 것들을 토로하시는 내담자분도 제가 만나본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랑을 함에 있어서, 예, 건강하고 아름답고 섹시한 건 권리가 아니라 의무입니다. 왜냐하면 상대를 배려한다라고 하면 내가 충분히 건강하고 충분히 매력적인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가 사랑을 하는데 지치지 않고 힘들지 않아요. 심지어 섹스도 마찬가지예요. 네, 내가 섹시하고 내가 건강하고 매력적이다. 그러면 당연히 그것을 보는 사람은 성적 흥분이라든지 어떤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나오겠죠. 근데 그것이 내가 아프고 병들고 그리고 정신적으로 항상 문제가 있고 스트레스 받아야 있고 이렇다면 이런 상대를 보면서 상대편이 어떻게 성적인 어떤 에너지를 쉽게 끌어올릴 수 있겠어요? 맞죠? 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늙음이 병들고 그 다음에 어떤 기능 저하, 네, 이런 것이 아니라 늙음이 숙성되는, 정말 와인처럼요. 네, 소주보다는 와인이 훨씬 더 매력 있는 술이잖아요. 훨씬 더 맛있잖아요, 술이. 그죠? 풍성하잖아요. 네, 그래서 노년의 섹스도 이렇게
내 몸과 마음을 잘 관리하시면 충분히 아름답고 멋진 성적 관계 만들 수 있는데, 우리가 대부분 세월이 어떤 풍파, 또 어떤 먹고 사는 문제, 또 뭐 자식 키우다 보면 스트레스 받고 이러다 보면 몸과 마음을 잘 돌보지 못하죠. 네, 그러다 보면 이렇게 문제가 생깁니다. 작가는 연구 결과 하나를 이야기를 해요. 알츠하이머 환자들이 의외로 배우자에게 끊임없이 성적 관계를 요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행위 자체를 요구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알츠하이머는 일단 책임과 기억의 기능이 많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죠. 맞죠?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본능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그러니까 본능적 욕구 이런 것이 창피하지 않아요. 그래서 식욕과 색욕에 조금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특징을 갖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을 이제 받아주는 건강한 상태의 배우자 입장에서는 그것을 수용해 줘야 되잖아요. 그걸 안 했을 때는 정말 죄책감이 들죠. 그래서 이제 연민 섹스가 된다. 그래서 이것은 능동적으로 성적 반영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조금은 가슴 아프지만, 네, 그 아픈 상대가 건강한 배우자의 어떤 외도 아니면 밖에 나가서의 나 아닌 어떤 성적 관계를 맺는 그런 파트너를 인정하는, 네, 그런 것도 성적 관행에 포함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속상하죠, 그죠? 네, 정말 사랑하고 서로 지켜주는, 그죠, 노부부 정말 꼭 손도 잡고 이렇게 뭐 몸과 마음이 같이 가야 되는데, 어느 한쪽이 이렇게 아파서 문제가 됐을 때 나머지 그 배우자가 어떤 다른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 조금 생각만 해도 조금 속상하고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십시오. 젊었을 때 이거 되게 우습게 생각하는데요, 늙으면 정말 그거 중요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살도 좀 빼고, 그죠? 그리고 술, 담배도 좀 적게 하시고 운동 많이 하시고요. 알았죠?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섹시함은 권리가 아니라 의무입니다. 아셨죠? 사랑을 하신다면요.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작가는 또 화해 섹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화해 섹스를 이야기할 때 작가가 이야기한 그 심리적 그 이야기는 뭐가 있냐면, 흥분 자극 이동 현상이라는 게 있대요. 흥분 자극 이동 현상을 실험으로 증명한 건 어떤 게 있냐면, 출렁다리를 건너게 한 남자, 그 다음에 출렁다리를 건너지 않은 남자를 놓고 아주 매력적인 여성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출렁다리를 걷는 남자들이 훨씬 더 성적 흥분, 그 호르몬들이 더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 어떤 두려움이나 긴장감이 성적 에너지로 전환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사라지지 않고 그 여자한테 투영되는 거죠, 이렇게. 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 화해 섹스가 이제 착각들을 하시는데, 어떤 그 화해를 통해서 안도감이 생겼으니까 더 관계에 대한 확인을 하기 때문에 더 만족적이다라고 착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흥분, 자극, 이동 현상으로 인해서 더 그 집중하게 되고 더 몰입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일부 화해 섹스를 그냥 자연스럽게, 네, 부부 생활에서 사용하셔도 좋아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과도해졌을 때 문제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폭력과 섹스가 반복되는 경우 있어요. 예, 남편이 아내를 폭력적으로 막 다룹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밤에 그 억지로 섹스를 하게 하고요. 뭐 이렇게 반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당하시는 분들은 그 섹스를 화해, 존중, 사랑의 표현으로 느껴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그냥 그 자극 현상이 이동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 파트너가 그런 행동들을 한다라고 하면, 일단은 그 평화로운 상태에서의 성적 관계를 유도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싸우지 않고 아주 평화로운 상태요. 일상에서의 어떤 성행위. 네, 그리고 싸움은 싸움대로. 예, 그러니까 화해를 하는 거는 화해를 하는 거대로 하고 이 섹스와 연결시키는 작업을 끊어내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 패턴이 반복돼요. 그럼 이게 반복되면 어떻게 되냐면 심지어는 뉴스에 나오는 일들이 벌어지죠. 예, 부부끼리 살인을 하게 되고, 네, 뭐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벌어지는 게 다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폭력과 섹스의 반복 형태의 화해 섹스는 옳지 않다.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그냥 토닥토닥 싸우고 그 다음에 미안해, 이런 다음에 슬슬쩍 이렇게 넘어가는 것 정도는 조금 삶의 어떤 이 이벤트 아니면 삶의 적당한 자극 이런 걸로 사용되니까 요 정도는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이별 섹스요. 섹스 종류 되게 많네요. 그죠? 네. 자, 볼게요. 이별 섹스 있습니다. 이별 섹스 뭐예요? 헤어지는 걸 전제로 하고 마지막 섹스죠. 이거는 마치 다이어트 전날 폭식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있잖아. 나 내일부터 다이어트 할 거야. 그러면 벌써부터 먹을 거를 야식을 쫙 계산합니다. 그리고 쫙 시켜요. 그리고 실컷 먹습니다. 네. 이럴 때의 어떤 그런 것들은요, 이 이별 섹스와 거의 동일한, 네, 그런 감정 상태를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제가 상담 사례에서도 많이 보는데 이 이후에 이별 섹스 이후에 파트너는 다른 상대를 찾아서 결혼이나 아니면 연애를 하고 있고, 네, 그리고 난 남아있고, 이렇게 됐을 때 이별 후에 임신, 또 더 심할 경우에 성병, 내지는 아니면은 이 이별 섹스의 어떤 그 강렬한 자극, 이것 때문에 서로 못 잊어가지고 그냥 어떤 책임이나 관계의 정이 없이 그냥 섹스 파트너로 남는, 네, 이런 예도 저는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별 섹스 어쩌면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연인 사이에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차피 헤어질 거지만 마지막으로 우리 서로 한번 사랑을 나누자, 뭐 이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여성분들은요. 아셨죠? 그리고 이것이 관계 책임이나 정의 없이 그냥 어쩌다 한 번씩 만나가지고 섹스를 나누는 섹스 파트너가 돼버린다면 이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차단하시고요. 아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작가는 또 섹스와 식사를 비교합니다. 그래서 캐서린 하킴이라는 사회학자는 식욕과 색욕은 거의 동일하다. 그래서 생물학적 본능이고 이것은 배고픔과 갈증과 거의 같은, 네, 그런 반응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그런데 심리학자 스크러터는 성욕은 타인을 다른 대안으로 대체할 수 없게 하는 인식의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어야만 하는 거잖아요. 성욕은요. 그죠? 아무나. 그죠? 우리가 그냥 배고파. 그러면 일단 배고프니까 어떻게 해요? 뭐 김밥 천국 가서 김밥 먹어도 되고, 스테이크 집 가서 스테이크 먹어도 되고, 뭐 한정식 먹어도 되고, 그죠? 일단 배고픔을 채우면 되니까요. 갈증 채우는 거와 똑같죠. 그죠? 그래서 이게 섹스가 마치 이 갈증을 채우는 물컵처럼 이렇게 사용되면 안 돼요. 네. 목마름은 물을 마시고 나면 어떻게 돼요? 컵은 의미가 없어지죠. 그죠? 컵에 감싸고 컵을 끌어안고 뭐 이럴 일은 없잖아요. 그리고 컵이 이 컵이든 저 컵이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섹스는 다르다는 거죠. 섹스는 꼭 그 상태여야 된다는 거죠. 물론 뭐 성을 사고 팔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거는 어떤 경제적 활동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옳지 않은 거니까 여기서는 논외로 하고요. 아셨죠? 네. 자, 그리고 또 정크 섹스를 이야기합니다. 이 정크 섹스라는 거는 정크 푸드에서 온 말인데, 몸에 좋지 않은 정크 푸드. 섹스도 몸에 좋지 않은, 마음에 좋지 않은 정크 섹스가 있다. 그러니까 어떤 친밀감이나 상대에 대한 배려 없이
그냥 욕구를 해소하는 네, 그런 식의 섹스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로 젊은 분들이 그러시죠. 네, 저는 계속 이야기합니다. 젊은 분들한테 연애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발 좀 슬로우하게 가라. 슬로우하게 가지 않을 거면 단계를 좀 만들어놔. 그래서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뭐 술을 한잔하고 그 다음에 호텔을 가든 모텔을 가든 이렇게 제발 만나자마자 모텔 잡고 음식 시켜 먹고 술 먹고 그 다음에 술 취한 상태에서 섹스하고 이런 것 좀 자제해라 라고요. 왜요? 음식도 마찬가지잖아요. 빨리 만든 음식 빨리 먹게 되고 그 빨리 먹은 음식 몸에 결코 좋지 않아요. 그래서 섹스도 마찬가지죠. 슬로우 푸드, 슬로우 섹스. 그래서 기왕이면 단계를 만들어서 상대가 조금 더 이 단계를 밟아가는 것을 습관화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특히나 여성분들 입장에서 존중받고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그냥 만나자마자 모텔 가버리면 이게 결국에는 나중 되면은 무엇이 목적인지 모르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많이들 만들게 돼요. 남자들은 어차피 머릿속이 결론은 그걸로 결정돼 있습니다. 데이트할 때. 네, 남자의 사랑은 등산 같고 여자의 사랑은 산책 같거든요. 그래서 남자의 사랑은 기승전 섹스. 네, 섹스를 해야 오늘 데이트 다 끝난 거예요. 근데 여자는 어때요? 섹스 안 해도 뭐 맛있는 집 가고 인스타에 찍을 만한 사진 찍을 만한 카페 가고 손잡고 다니고 대화가 달콤했고 이러면 꼭 굳이 섹스 안 해도 돼요. 물론 그러면서도 섹스를 하면 좋겠죠. 근데 꼭 그것이 섹스로 가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남성분들을 어떤 남자친구 애인을 배려해 준다는 의미에서 자꾸 이 그 섹스까지 가는 과정을 단축시키면 단축시킬수록 여성분들 입장에서는 결코 좋을 일이 없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기본적인 코스는 꼭 만들어 놔라. 그리고 그 코스를 습관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내 여자친구를 만나면 커피숍은 가야 되고, 내 여자친구를 만나면 밥을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 여자친구 상황에 따라서는 빨리 집으로 보내줘야기도 해야 되고, 무조건 만나면 모텔 가는 거 그거 옳지 않아요. 아셨죠? 네. 자, 그 다음에요. 작가는 성적 여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남자와 여자의 어떤 그 사랑의 방법, 패턴이 다르다고요. 당연히 남자들은 오르가즘, 그죠? 사정을 하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이 다 끝납니다. 그래서 재빨리 샤워를 하고 재빨리 근엄한 표정을 짓고 재빨리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입을 싹 닦죠. 예, 맞아요. 근데 여자들은 그게 아니래요. 그래서 여자들은 오르가즘 이후에 성적 여운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정말로 친밀감, 정말로 로맨틱한 것은 그 이후에 어떤 성적 여운을 느끼게 해주는, 그것을 배려해 주는 것이 훨씬 더 부부관계에 좋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사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재빨리 튀어나가는 그런 행동들은 하지 마시고요. 침대에 누워서 머리도 좀 쓰다듬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저런 이야기도 좀 나누시고, 그 다음에 천천히 자기 일들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작가는 섹스 이후에 어떤 성적 여운은 심지어 48시간까지도 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감정적 포만감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사랑을 하고 난 다음에 꼭 그 성적 여운을 조금 더 오래오래 끌고 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또 사이버 섹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사이버 섹스는 사실을 반대합니다. 작가는 노 교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사이버 섹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분량을 할애하셔서 글을 쓰셨어요. 근데 사실은 저는 상담을 해보니까 이 웹이나 사이트를 이용해서 상대를 만나는 것, 그것 자체도 그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지도 않고, 또 처음부터
어떤 그 사이버 섹스를 위한 상대를 만난다라고 했을 때 그것 또한 결과가 좋은 건 못 봤습니다. 물론 여기서 뜨겁게 사랑하다가 뭐 한쪽 상대가 뭐 일적인 거나 아니면 뭐 공부 때문이거나 이래서 뭐 멀리 외국으로 가 있다든지 멀리 지방으로 가 있다든지 이래서 간간히 서로가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 뭐 그런 그 인터넷 아니면 뭐 핸드폰 이런 걸 이용해서 사이버 섹스를 한다면 이것은 뭐 두 사람 관계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나 섹스를 위해서 처음부터 이 온라인 공간에서 상대를 찾기 시작하면 이거는 일단은 배타성도 책임감도 또 친밀감도 없는 그냥 성적 배설을 위한 관계이기 때문에 결코 나중에 좋을 일이 없죠. 그리고 심지어 상대가 그것을 뭐 녹화라든지 이런 걸 해서 또 협박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사이버 섹스는 가급적이면 안 하시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아셨죠, 도반님들? 네. 사랑이 그냥 막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이 드는데, 그죠? 근데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 참 신경 쓸 게 많네요. 그죠? 그리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사랑이 권리가 아니라 의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건강하고 섹시해야 할 의무. 네.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깨닫고 느끼시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나요? 도마님들? 네. 자, 도움이 되셨다 그러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영상 중에 좀 괜찮은 게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도 시켜주시고 그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공사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